67세 김영철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서 마주한 여성이 바로 학창시절 그의 짝사랑 박영주 씨였던 겁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영주 씨 맞으세요?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영철 씨는 마치 세월이 역행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로울 일이 없겠구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겠지. 그렇게 혼자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김영철 씨는 단 2시간 만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첫사랑을 만나자마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새로운 만남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만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녀의 4가지 조건이 무엇이길래 김영철 씨가 도망갔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만남의 기대와 현실입니다. 김영철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이 잡힌 날, 영철 씨는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친구 박재훈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야, 재훈아. 옷은 뭘 입으면 좋을까? 괜히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나 싶어서. 박재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참 중요한 날이라고 너무 꾸미려 하지 말고 평소처럼 깔끔하게만 해.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듣는데 더 신경 써라. 향수는 은은하게 뿌리고 알겠냐? 영철 씨는 친구의 조언을 메모까지 하며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던 영철 씨는 수년간 입지 않았던 자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을까?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하게 입어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으며 젊은 시절 느꼈던 긴장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준비가 참 즐거웠는데 하며 스스로 미소 지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손질하기로 마음먹은 영철 씨는 미용실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너무 짧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요. 미용사의 가위가 머리카락을 다듬는 동안 영철 씨는 그녀와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어색하지 않을까? 취미를 물어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볼까? 상상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낚시, 독서, 그리고 오래된 클래식 영화들. 그녀도 이런 관심사를 좋아할지 궁금했습니다. 만남을 위한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꽃집에 들렀습니다. 이 꽃다발이면 너무 과한가? 아니면 책 한 권 정도가 더 나을까? 고민 끝에 작고 은은한 꽃다발을 선택했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나오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철 씨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렘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영철 씨가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은 가끔 현실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만남은 단순한 설렘으로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기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함께 하려는 순간에는 크고 작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익숙한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그녀와의 만남에서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그의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한 문장은 마치 이 만남의 방향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그의 모든 기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김영철 씨는 그 조건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을 암시하는 것인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설렘 뒤에는 늘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따뜻한 대화는 그녀가 꺼낸 말로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주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김영철 씨는 순간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 서로 협력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밥을 하면 설거지는 영주 씨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영주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누가 간섭하는 것도 제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밥은 각자 알아서 준비하고 설거지도 각자 자신의 몫을 하면 좋겠어요. 청소도 방은 각자 알아서 하고요. 영철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영주 씨, 그럼 혹시 빨래도 각자 해야 하나요? 집에 세탁기는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러자 박영주 씨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세탁기 하나를 쓰더라도 사용 시간은 서로 조율해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옷과 다른 사람의 옷이 섞이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이 대화는 김영철 씨에게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철저히 분리된 생활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영주 씨, 예를 들어 누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죠? 한쪽이 아프면 서로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박영주 씨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그 외의 일상적인 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김영철 씨는 그녀의 의견이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자신이 이러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김영철 씨와 박영주 씨는 대화를 나누며 차분히 서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화제가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박영주 씨가 제시한 조건들은 하나같이 영철 씨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영철 씨, 영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후엔 모든 지출 내역을 저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금액을 떠나서요. 영철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지출이요? 제가 친구랑 밥을 먹거나 낚시 장비를 산다 해도 그걸 다 공유해야 한다는 건가요? 영주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로 숨기는 일이 없으려면 그렇게 해야 해요. 작은 지출에서 신뢰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영철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생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도 일정 금액으로 정해두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이나 친구와의 모임 비용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철 씨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 낚시나 등산 같은 취미도 용돈 안에서만 해결하라는 건가요? 그럼요. 영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서로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영철 씨는 대화가 갈수록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영주 씨가 꺼낸 말은 그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결혼했으면 서로가 모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아야 하니까요. 숨기는 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영철 씨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영주 씨의 요구는 단순히 재정 투명성을 넘어 그의 개인적인 경제적 자유와 선택권마저 철저히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자유는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과연 이 관계가 나에게 적합한 선택일까? 이러한 요구를 들으면서 자신이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요구를 꺼내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너무 일방적이거나 강요처럼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신뢰가 흔들리고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두 사람이 서로 잘 맞는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네 가지 조건의 등장과 그 의미입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가 제시한 요구 조건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영주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철 씨, 퇴직 후에도 저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당연한 사실처럼 들렸지만 김영철 씨에게는 그리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둔 자산이 떠올랐지만 이 조건이 기대인지 아니면 미래를 통제하려는 요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철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씨는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건 전부요. 수리비, 보험료, 주유비까지.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게 남자의 역할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영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파트너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걸 떠맡아야 하는 관계로 시작하는 건가?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주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식이나 장보기 같은 생활비도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철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꼭 가족의 기준이어야 할까요? 서로 도와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영주 씨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제가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너무 많은 희생을 했거든요. 그녀의 요구는 그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설렘과 기대만으로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김영철 씨와 박영주 씨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주 씨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영철 씨, 영주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과의 연락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영철 씨는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연락을 자제하라니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저는 결혼하면 둘만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 사사건건 관여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건 피하고 싶어요. 영주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날에 부모님 댁에 가는 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영철 씨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매년 명절에 얼굴을 뵈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가요? 영주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조용히 동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명절은 우리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도 충분해요. 굳이 멀리 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우리만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영철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걸 저희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영주 씨는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보다 제가 우선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부모님을 자주 뵈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가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영주 씨는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화 중에 부모님이나 자녀 이야기 같은 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족 간의 이야기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영철 씨는 그녀의 요구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신뢰와 독립을 강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가족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조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꼭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관계는 서로의 배려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그녀가 과거에 겪은 아픔과 실패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게 되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철 씨는 그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조건 기반 관계의 한계입니다. 조건을 바탕으로 시작된 관계는 처음에는 명확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를 분명히 하고 갈등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관계의 중심이 되면 신뢰와 배려는 사라지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기보다는 계산적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진심보다는 외적인 요구나 기준이 관계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어 관계가 깨질 위험을 높입니다. 박영주 씨가 제시한 조건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김영철 씨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과도한 요구로 비춰졌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한 부분은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영철 씨는 그녀의 조건들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고 희생하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남의 초반부터 이런 요구가 나오자 그는 점점 이 만남이 진정으로 서로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조건이 중심이 된 관계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노년층의 사랑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2세 강철수 씨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한적한 일상을 보내다 친구의 권유로 지역 취미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68세 한미옥 씨는 요리부터 뜨개질까지 못하는 게 없는 손재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임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미옥 씨가 반찬을 들고 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요즘 제대로 식사하고 계세요? 제가 집에서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철수 씨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면서도 따뜻한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실 필요는 없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잘 먹을게요. 그날 이후로 한미옥 씨는 종종 반찬을 만들어 철수 씨에게 주었고 철수 씨는 그런 한미옥 씨의 정성과 배려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반찬 속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철수 씨는 그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미옥 씨가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철수 씨는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고 어렵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미옥 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옥 씨,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미옥 씨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 집에서 좀 미끄러졌어요. 큰일은 아닌데 당분간은 움직이기가 어렵겠네요. 철수 씨는 병실에서 혼자 힘겹게 지내는 미옥 씨를 보며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녀는 혼자 집에서 요양해야 했고 철수 씨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옥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밥도 챙겨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같이 준비해 봅시다. 미옥 씨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거절했지만 철수 씨의 진심 어린 도움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에서 나아가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직접 요리를 해주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자상함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 철수 씨 또한 그녀의 섬세한 배려와 정성에 점점 더 큰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미옥 씨를 찾아갔습니다. 미옥 씨, 제가 더는 혼자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남은 시간 서로 챙기며 살아요. 미옥 씨는 순간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저를 아껴주는 분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동반자로서의 삶을 약속하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주변 사람들은 진심 어린 축복과 감동으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에 참석한 김영철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나도 이런 사랑을 찾아야겠어. 강철수 씨와 한미옥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새로운 삶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미옥 씨의 정성과 철수 씨의 자상함은 두 사람을 가까이 이끌었고 서로의 일상 속에서 믿음과 의지가 쌓이면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장년층의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쪽이 아플 때 돌봄에 대한 책임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한쪽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반대하거나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배려와 신뢰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림돌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71세 정민수 씨와 69세 이수정 씨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수정 씨는 매사에 꼼꼼하고 세세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수정 씨는 집안일을 정말 꼼꼼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대충 하는 편인데 괜찮을까요? 정민수 씨는 고민 끝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정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을 리가요. 하지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가 크게 힘들지 않게요. 그 말에 민수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수정 씨 스타일을 좀 배워야겠네요. 한번 배워볼게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직접 요리를 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수정 씨,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민수 씨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에 수정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가 요리요? 기대해봐도 되나요? 수정 씨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고마웠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재료를 다듬고 조리법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 씨는 레시피를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건 수정 씨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지 즐거운 순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나 조율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한 번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를 피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정 씨,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낼 걸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미리 조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힘들지 않게 말이죠. 수정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민수 씨.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솔직히 말해주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민수 씨와 수정 씨는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를 다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민수 씨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수정 씨, 우리 같이 살면서 천천히 맞춰가요.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7번째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에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입니다. 76세 김태호 씨는 항상 아침을 거르고 늦은 점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반면 73세 정은희 씨는 아침 식사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김태호 씨, 아침 드셔야 하루가 든든하지 않겠어요? 제가 간단히 토스트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정은희 씨, 저는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돼서요. 그런데 당신이 만든 거라면 한번 먹어볼까요? 정은희 씨는 김태호 씨를 위해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아침을 준비했고, 김태호 씨는 점점 아침 식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적응하려는 작은 노력의 이해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는 법 배우기입니다. 혼자 살던 시간이 길었던 두 사람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낯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태호 씨,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가보는 거 어때요? 사람도 많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플리마켓이요? 저는 그런데 별로 안 가봤는데. 은희 씨가 가고 싶다면 한번 같이 가보죠. 주말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희 씨는 플리마켓에서 소소한 물건을 구경하며 신이 났고, 태호 씨는 그녀의 모습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호 씨, 여기 파는 핸드메이드 머그잔 어때요? 집에서 같이 커피 마실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이건 제가 살게요. 서로의 관심사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으며 혼자였던 생활은 우리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배려로 신뢰 쌓기입니다. 태호 씨는 한밤중에 은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목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약은 드셨어요? 아이고, 태호 씨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요. 약 잘 먹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날, 은희 씨는 태호 씨에게 손수 만든 건강차를 건넸습니다. 태호 씨,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차예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이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와, 은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성을 다 해주시다니 제가 복이 많네요. 서로를 위해 작은 신경을 쓰는 모습은 점점 신뢰를 쌓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배려를 쌓아가는 데서 피어납니다. 태호 씨와 은희 씨는 늦게 찾아온 사랑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떤 나이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되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배려입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던지기 전에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시간을 나누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관계는 거래나 계약이 아닌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강영철 씨가 너무 좋아했던 첫사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요구가 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시작부터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작은 배려와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서로의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